반갑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더 복돼지입니다. 자,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런 뉴스 자주 보이시지 않나요? 실물자산 토큰화, 그리고 디지털 채권 또는 금융대혁신, 아마 딱히 와닿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랑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순간 리플이 그 중심에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바꾸는 결정적인 첫걸음을 내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리플의 확장에 힘입어 우리는 지난 상승과 함께 두 차례 매수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었죠. 자, 첫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돌파해주면서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드리고 이렇게 4% 수익을 내고 나왔었고요. 혹시라도 첫 자리에서 못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눌리는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2차로 다시 진입을 해서 쭉 수익을 끌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녁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주면서 윗구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자,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보지 않고 여러분들께 매도 신호를 알람으로 공유해드리면서 2차로 진입했던 물량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이런 상황 직후에 다시 한번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아직까지 매수만 고집하고 있었더라면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락한 지금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모두 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우리의 종목 XRP 리플 차트인데요. 자, 현재로서는 쭉 상승을 해주고 있다가 지난밤 어떠한 이유로 꺾여서 하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마주하시는 차트는 이렇게 위아래로 마구 흔들리는 모습의 차트일지 모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가격의 언어로서 차트를 보면서 기준을 잡아서 차트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명확하게 구간을 나눠서 차트를 보기 시작하면요, 앞으로는 차트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로는 지난날의 우리의 매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리에서 왜 꺾여서 하락이 발생했는지 하락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모두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지난날의 매매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크게 차트를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을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큰 흐름은 이렇게 기준을 나누고 보시면 첫 번째로 상승하는 구간, 하지만 이 구간이 이탈되면서 무너진 다음에는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구간, 이탈했던 중요한 자리를 회복하면서 이전부터 꾸준하게 저항을 받고 있던 자리를 넘겨주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하기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지난날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넘겨주면서 윗구간에서 머무르는 것을 보고 1차로 여러분들께 매수 알람을 드리면서 매수 진입을 했었죠. 자,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빠른 시간 내에 상승을 해주면서 4% 되는 수익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때 같이 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진입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 이 구간으로 올라온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구간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눌림에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2차로 진입을 했었죠. 자, 해당하는 자리는 아직까지 상승 구간에 있었고, 이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진입했던 구간에서 매수하기 좋은 영역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갔던 거고요. 첫 번째로 우리는 수익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간 물량은 더욱더 끌고 가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지만 어제부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도 신호를 알람으로 공유해드리면서 물량을 정리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이전부터 가격이 올라오기만 하면 이상하게 막히고 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서 점점 눌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렇게 차트는 점점 좁혀지면서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 수렴하는 과정에 들고 있었고, 이로 인해 다시 한번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었죠. 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분 좋게 상승을 해주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굉장히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치면서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고요. 이전부터 꾸준하게 가격이 올라오기만 하면 하락이 진행되고 있던 자리와 겹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자리를 빠르게 상승으로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이 자리를 고점으로 다시 한번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좋은 자리가 왔을 때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자, 추가적으로 해당 시간은 미국 시장이 개장돼서 열리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차트로 가서 한번 살펴보면요.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차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어요. 자, 이전부터 꾸준히 계속 막히고 있던 자리를 돌파하면서 가격이 올라주었고 이 자리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하락이 발생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전부터 꾸준하게 지키고 있던 자리마저 무너지는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꺾였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조심하면서 정리했던 것은 굉장히 탁월한 행동이었죠. 자, 오늘 오전까지 다시 한번 쭉 하락하면서 이렇게 반대로 4%가량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평소에 차트를 보실 때는 이런 상황에서 그저 위아래로 마구 흔들리면서 당장이라도 곧장 계속 상승할 것만 같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서 차트를 해석해 드리니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이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세력들이 모두 다 대응하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위아래로 마구 흔들리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이 신호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자, 뿐만 아니죠. 저는 진입에 대한 근거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도를 하고 시장에서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서도 명확한 이유가 있죠. 이전부터 가격이 올라가면 꺾이기 시작하는 자리에서 계속 막히고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투자 심리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시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뉴스를 통해서 어떠한 소식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차트를 보면서 현재 시장의 힘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꺾여서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이 되는지 실시간으로 모두 다 공유해드리는 거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이렇게 중요한 자리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모두 다 이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미처 차트를 못 봤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락해서 당황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댓글란을 열어보셔서 이렇게 제가 만든 무료 신청 링크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실시간 종목 알람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처럼 어디에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영상을 통해서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하시고요. 중요한 자리가 올 때마다 이렇게 매매를 해서 빠르게 수익 내고 나오시면 굉장히 든든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난 뒤에 굉장히 중요한 대외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어제 시간으로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던 미국의 지수는 장 마감쯤에는 오히려 상승분을 토해내면서 더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자, 이날 시장을 짓누른 소식은 중동 지역의 갈등이었습니다. 자, 지정학적인 긴장은 위험자산의 회피 심리를 키웠고요.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1일 중동 지역 안보 위험의 고조를 이유로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대사관의 비필수 인력의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요. 미국과 이란 간의 6차 핵 협상이 조만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란의 협상이 틀어지면서 중동 내의 모든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매도 신호와 함께 매도하고 나온 타이밍에서 이렇게 지난밤과 오늘 오전까지 쭉 하락세가 진행된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적절한 타이밍에 대응하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었던 것을 모두 다 토해낼 뻔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이 진행된 가운데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위치하고 있는 리플, 현재는 리플에 무슨 소식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대응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통금융과 새로운 기술의 만남이라 정말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요. 구겐하임 파트너십 기사도 있고 리플 CEO 발언, 아시아 투자 뉴스까지 꽤 다양합니다. 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리플의 큰 그림, 특히 그 실물 자산 토큰화 전략이라든지 아시아 시장 공략, 또 규제 환경 변화 같은 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모든 움직임이 결국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걸 명확히 이해하는 걸로 잡아보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역시 구겐하임과 리플 협력 소식부터 시작해야겠죠. 구겐하임 트레저리 서비스가 XRP 레저에서 디지털 상호보험 DCP 발행을 늘린다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기술 테스트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실질적인 움직임 같은데 이 DCP,
정확히 뭔가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이제 구겐하임 캐피털, 운용자산이 거의 3,500억 달러 가까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이런 거대 금융사가 XRP 레저라는 그 퍼블릭 블록체인을 써서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단기 채권, 그러니까 상호보험을 토큰화해서 발행한다는 겁니다. 아, 국채 담보? 단기 채권을 토큰화한다? 그렇죠. 이 DCP는 이미 무디스에서 최고 신용 등급, 그 프라임 1을 받았고요. 와, 프라임 원이요? 네. 그리고 제코노미라는 토큰화 전문 플랫폼을 통해서 관리되고요. XRP 레저를 쓴 이유는 역시 수수료 낮고 처리 빠르고 24시간 돌아가니까요. 효율성이군요. 네, 전통금융의 비효율성을 넘어서려는 거죠. 이게 바로 요즘 많이 얘기하는 실물자산 토큰화, RWA가 현실화되는 모습이고요. 당신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기관 투자자들만 접근 가능했던 그런 고신뢰도, 고정 수익 상품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데요? 근데 리플이 여기에 $1,000만 직접 투자하고 또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 있잖아요. 네. 그걸로도 DCP를 살 수 있게 했다는 정도 눈에 띄어요? 맞습니다. RLUSD 유통량이 벌써 3억 5천만 달러나 된다고 하죠. 네. 단순히 기술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생태계에 직접 돈을 넣은 거네요. 그렇죠. 이건 이제 RLUSD의 실질적인 쓰임새를 만드는 동시에 XRP 레저 자체가 금융 인프라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여주려는 그런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합니다. 동시에 리플의 시선은 아시아로도 가 있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 에이펙스 2025 행사에서 CEO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특히 한국 시장 잠재력을 엄청 강조했더라고요. 한국 시장이요? 네,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새 정부 들어서고 규제 환경이 좀 더 명확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 이걸 지금 긍정적으로 봤어요. 실제로 전 세계 XRP 거래량의 15%가 그 업비트 한 곳에서 나온다니. 말 다 했죠? 와, 15%가 한 곳에서요? 대단하네요.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도 이어지고 있죠? 아시아 태평양 에이펙 지역 대학 연구에 500만 달러 추가 투자한다고요? 맞습니다. 그 UBRI라고 대학 블록체인 연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한국의 고려대 연세대뿐만 아니라 일본 교토대, 싱가포르 국립대, 호주 국립대 같은 곳들하고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고 또 대만이나 호주 다른 대학들이랑은 새로 협력을 시작한대요.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네요? 그쵸. 근데 특히 흥미로운 건 대만에서는 구체적으로 RWA, 실물 자산 토큰화 연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에요. 아, RWA 연구를요? 네. 아무래도 에이펙 지역이 핀테크 혁신도 빠르고 또 규제도 좀 앞서 나가는 면이 있으니까요. 디지털 금융 허브로 보고 투자를 집중하는 거죠. 이게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로 어디서 또 어떤 분야, 특히 RWA 중심으로 활발하게 적용될지 좀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CEO가 스테이블 코인 중요성도 빼놓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네, 결제 수단으로서 역할도 중요하고 또 최근에 그 USDC 발행사 서클이 IPO 성공했잖아요. 네, 성공적이었죠. 그게 이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그 제니어스 법안이라고 부르던데 그게 통과될 거라는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더라고요. 아, 규제에 대한 기대감이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가 규제 완화가 아니라 명확한 규제를 원한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명확한 규제. 네,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혁신도 하고 기술 채택도 잘 된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리플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확장 전략하고도 딱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한 틀 안에서 RLUSD가 좀 신뢰받는 디지털 달러로 자리 잡길 바라는 거겠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온 걸 좀 정리해보면요. 구겐하임 같은 전통 금융 강자가 리플 블록체인 위에서 실제 금융상품을 토큰화하고 있고 네, DCP 발행을 늘리고 있죠. 그리고 리플은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쪽에 연구개발 투자를 막 집중하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 RWA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요.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규제 명확성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네요. 결국 이 조각들이 다 맞춰지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걸까요? 리플은 결국 자기들 기슴, 그러니까 XRP 레저와 RLUSD를 가지고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이 만나는 그 최전선에 서려는 것 같아요. 교차점이네요. 네, 특히 성장 빠르고 규제가 계속 발전하는 에이펙 지역에 공을 들이면서 블록체인이 그냥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금융 인프라로 쓰이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건 특정 코인 가격 오르내리는 문제를 넘어서 금융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중요한 실험이라고 봅니다. 구겐하임의 DCP는 그 시작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상호 모험체맘, 과거에는 좀 안전하지만 접근하기는 어려웠던 자산들이 계속해서 토큰화된다면 미래에 당신이 자산을 소유하고 거래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정말 생각해볼 문제죠. 예전엔 정말 소수만 가능했던 다양한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렇게 디지털 형태로 나눠 갖는 시대가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여러분. 앞서 살펴보신 리플의 확장은요, 단순한 기술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산 시장이라는 큰 흐름에서 보면 우리의 실물 자산들이 점점 더 디지털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자산이 이동해 가고 있는 자산 이동의 시작이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천조 원의 규모의 전통 채권 자산이 디지털화되면서 그 중심에서 XRP가 앞서 나가는 모습. 세계적 투자사인 구겐하임이 XRP 레저 위에서 디지털 상호보험을 발행하고 한국이 XRP 유통의 글로벌 허브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미국 규제 당국조차 리플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보고 있는 XRP 리플이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근거도 하루에 거래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거래대금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이렇게 XRP 리플이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매수를 해서 계속해서 들고 가면 되겠지라고 안심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와중에 시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 혹은 어제처럼 미국과 같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자산 시장의 흐름으로 인해 언제든지 꺾여서 내려올 수도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그때마다 어디에서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를 하는 게 유리한지 제가 모두 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기준을 나눠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중요한 타이밍, 세력들이 어디서부터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하면서 가격을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모두 다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어디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번 꺾여서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매도 알람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하면 자꾸만 물리고 혼란스럽다 하시는 분들 더 이상 시장에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의 댓글란을 클릭하시고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무료 신청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여기 실시간 종목 알람 신청하시고 보내시면요. 지금처럼 세력이 매수하고 다시 한번 매도하기 좋은 세력의 자리를 모두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자리를 나만 몰라서 계속해서 당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하시면 다를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시장을 분석하고 해석해드리고 있긴 하지만요. 기회라는 건 분석이 아닌 결단이 만듭니다. 지금처럼 계속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매수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를 노리고 있을 거고요. 저는 지금처럼 그랬듯이 시장의 흐름을 읽어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께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엄한 자리에서 들어가서 계속 물릴 필요 없습니다. 자, 남들이 모두 다 힘들게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눌렸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하기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저는 지금처럼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와 함께 다시 한번 알람을 드릴 거니까요. 지금과 같이 전통 자산이 디지털화되면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을 때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몇 차례나 수익 내고 나오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시 여러분들께 시장이 충분히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로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보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그 자리가 나왔을 때 매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알람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조금이나마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보고 나올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전략과 인사이트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복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